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할까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연에 이어서 리소그래피 기술에 의해 제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연에서는 맥스웰 방정식을 유도하고 그러니까 맥스웰 방정식에서 이제 어떤 웨이브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의 광학 성질을 나타내는 굴절률이라는 개념을 맥스웰 방정식에서부터 또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리소그래피 이미징을 다루는 광학 이론인 퓨리에 광학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 3강은 이제 실제 반도체 개발과 양산에서 리소그래피를 사용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지난번 강의에서 공부한 퓨리에 광학이 바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강연에서는 이제 리소그래피 공정과 그리고 ARF 이머전의 원리, 그다음에 멀티플 패터닝 기술, 그다음에 이제 리소그래피의 요소 기술인 케미컬리 앰플리파이드 레지스트에 관한 내용, 그리고 마스크 제작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슬라이드에서는 리소그래피 공정 스텝을 나타내는데요. 네. 디자인 레이아웃이 주어지면 그 레이아웃을 가지고 웨이퍼 레이아웃에 가까운 이미지가 웨이퍼에 형상되도록 하는 기술인 OPC를 적용을 해서 OPC로 정해진 패턴대로 마스크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스크로 리소그래피 이미징 시스템 스캐너에서 노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랙에서 디벨롭 공정을 거치면 이제 레지스트 패턴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임플란트라든가 애치라든가 후속 반도체 공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OPC를 하려면 이제 OPC를 위한 테스트 마스크를 만들고 또 테스트 마스크로 노광을 해서 결과를 피드백 받아서 어떤 모델을 수정하고 뭐 그런 절차를 또 거치니까 요 순서가 뭐 아주 스트릭트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크게 보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이미징 스캐너 이미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PC 마스크 레지스트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미징 할 때 바운더리 컨디션은 이제 레졸루션이 되겠죠. 얼마나 작은 패턴 사이즈의 패턴까지 피치까지 우리가 노광을 할 수 있겠느냐. 요거는 이제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것 같이 파장과 NA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그 앞에 또 상수, 공정 상수에 의해서 이렇게 미니멈 CD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미니멈 CD는 그냥 하프 피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사실은 이게 이제 레일리 공식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파장과 렌즈의 크기가 정해지면 그런 광학 시스템으로 노광을 이미징을 할 수 있는
미니멈 피치가 정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 그레이팅 이퀘이션에서 그 미니멈 피치, 여기 D가 이제 피치가 되겠죠. 피치가 작아질수록 요 세타 회절각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피치가 점점 작아지면 회절각이 주어진 렌즈를 벗어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이미징이 안 되죠. 이미징이 안 되고 요 가운데 요 제로소도 광만 렌즈를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런 패턴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에너지가 들어온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회절광이 들어와야 그 회절광이 간섭을 일으켜서 이미지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웨이브랭스와 렌즈가 정해졌을 때 그때는 이제 그 미니멈 피치 또는 그 미니멈 CD는 이와 같이 그 값에 의해서 정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파장이 짧을수록 또 NA가 클수록 그러니까 렌즈가 클수록 그 미니멈 CD는 더 작은 값을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트릭을 사용할 수 있는 게 그 지난 강의 시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입사각을 틸트 시키면 여기 회절각도 같이 틸트 돼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회절광 마이너스 1차 회절광이 전부 렌즈를 벗어나게 되는데 그 사입사 틸트 시켜서 그 저 매스크에 광을 보내면 여기서 이제 1차 광은 완전히 잃어버리지만 마이너스 1차 광은 0차 광과 함께 렌즈에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요 두 광이 간섭을 일으켜서 여기서 이미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해상력이 2배가 올라가죠. 아니면 미니멈 CD가 2분의 1로 줄어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기수가 0.5에서 0.25로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징의 가장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래서 이 레일리 포뮬러 오브 레졸루션에서 K1 값은 그 0.5, 요게 0.25가 미니멈 조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어떤 포톤이든 전자든 그 위치의 불확정성과 모멘텀의 불확정성의 곱은 어떤 값 이하로는 될 수 없다. 어떤 값보다 크다. 여기 H는 프랑크 상수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포톤의 모멘텀은 람다에 반비례하죠. 람다분의 H로 표현되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그 렌즈를 통해서 이미징 광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요 렌즈 면, 요 이미지가 형성되는 그 면에 패러렐한 그 그 컴포넌트는 P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PX는 P 사인 세타, 람다분의 H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쪽 성분 언선터티는 이제 그거의 2배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불확정성 원리로 보면 그 미니멈 레졸루션은 어떤 포지션의 언서턴티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션의 언서턴티 또는 미니멈 레졸루션은 사인스타분의 람다의 어떤 상수보다 크다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고요. 사실은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해상력의 한계에 대해서 레일레이 이퀘이션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다음에 남은 문제는 이제 그 이런 이미징 웨이퍼의 반도체 회로 패턴을 이미징할 때 이거를 이제 생산 관리를 할 때 이거는 항상 그럼 원하는 위치의 패턴이 형성되고
원하는 선폭이 항상 그 스펙 안에 유지되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런 거를 나타내는 가장 그 넓은 개념이 엣지 플레이스먼트 에라입니다. 엣지 플레이스먼트 에라는 이제 그 CD 에라, 로컬 CD 베리에이션, 오버레이 에라, 그다음에 뭐 레지스트의 어떤 항상성, 매스크의 항상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메탈 라인이 달리고 거기에 이제 비아가 이제 떨어졌을 때 여기 이제 가운데 좀 진한 파란색이 이제 그 원하는 그 패턴이고요. 그 컷 패턴 여기서는 이제 컷 패턴이라고 나타내는데, 근데 이제 여기 그걸 둘러싼 이렇게 엷은 파란색이 그 마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진을 넘어가면 그 인접 메탈 라인하고 숏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제 요 에라 마진 안에서 공정을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는 이제 CD 에라는 이제 그 포커스 에라, 또 도우즈, 그러니까 광량의 에라, 그다음에 OPC 에라, 마스크의 CD 에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로컬 CD 베리에이션은 이제 그 어떤 랜덤 에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버레이 이게 이제 계속 그 스태킹 프로세스로 진행을 하니까 앞에 그 앞에 이미 그 형성된 패턴 위에 다음번 레이어의 패턴이 형성될 때 그 포지션 에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레지스트와 마스크의 품질의 어떤 베리에이션 이런 것들 모두가 그 엣지 플레이스먼트 에러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실제 반도체 공정에서는 이 모든 요인들을 전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포커스 에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뎁스 오브 포커스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여기 쓴 것처럼 그 어떤 그 CD가 그 스펙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포커스의 레인지,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요. 근데 요 포커스 에라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자, 우선 레지스트가 어떤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있죠. ARF 공정 같으면 뭐 한 거의 100나노 가까이 되고요. 이제 뭐 EUV에서는 이제 줄여가지고 뭐 30 내지 40나노 정도 두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유한한 두께를 가지고 있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그 레지스트 표면에 있는 이미지하고 레지스트 바텀에 있는 이미지하고는 포커스가 달라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역시 웨이프 공정이 이렇게 스태킹 구조다 보니까 요 앞에 형성된 구조 때문에 그 토포그래픽 이펙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퍼가 이제 뭐 이렇게 두꺼운 막을 증착을 한다든가 하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제 와피지가 형성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캐너에서 이제 포커스 컨트롤 에러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여기 그 포커싱 또는 이미징 될 때 광의 경로를 보면 이렇게 광이 모였다가 이렇게 다시 퍼져나갈 때 여기에 그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뎁스 오브 포커스가 되겠는데요. 아무튼 아웃 오브 포커스가 될 경우에는 이제 그 이렇게 어떤 블러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콘트라스트가 감소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레지스트가 그 노광이 돼서 그 디벨롭까지 되려면 어떤 일정한 양의 그 도우즈가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제 광량이 그 감소하게 되기 때문에 CD가 결국은 변화되게 CD가 감소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뎁스 오브 포커스 에러를 이제 줄여야 되는
어떤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얼마나 뎁스 오브 포커스가 필요한가 이랬을 때 그 룰 오브 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 웨이퍼에 녹아가는 미니멈 CD의 약 3배 정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7나노 로직 공정 같으면 그 미니멈 CD가 18나노입니다. 근데 요거를 한 60나노로 뎁스 오브 포커스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배에 해당이 되겠죠. 자, 뎁스 오브 포커스의 그러면 포뮬라를 공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결과는 그 뎁스 오브 포커스는 NA 제곱 분의 람다에 비례한다. 예, 요거는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해상력은 NA 분의 람다인데 뎁스 오브 포커스는 NA 제곱 분의 람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NA가 커질수록 굉장히 이제 해상력은 좋아지지만 뎁스 오브 포커스가 굉장히 작아져서 공정 관리가 어려워지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해상력을 개선하는데 NA를 키우는 것보다는 람다를 줄이는 게 뎁스 오브 포커스에서는 유리한 방법이 되겠죠. 물론 이제 람다를 줄이는 거는 훨씬 그 모든 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훨씬 사실은 어려운 그런 작업이긴 합니다. 자, 이 공식이 사실은 그 간단하게 유도가 됩니다. 여기서 이 그림을 보시면 요 선이 이제 그 웨이퍼의 표면, 레지스트의 표면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표면으로 보시면 여기에 이제 0차광과 1차광이 이제 모입니다. 그리고 이미징의 그 정의에 따라서 같은 위상으로 모입니다. 한 점에 모입니다. 그게 바로 이미징의 정의가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그 렌즈 시스템이 다 설계가 된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델타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 이게 이제 여기 디포커스가 되겠죠. 위치 같으면 요 0차광은 델타만큼 더 진행하겠죠. 그러니까 옵티컬 패스 랭스가 델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1차광은 델타의 코사인 세타만큼 진행을 합니다. 요게 이제 같은 그 위상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상면이 요 델타 코사인 세타만큼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 0차광과 1차광의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그 삼각함수 공식으로 이와 같이 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세타가 작을 때는 이제 사인 세타는 세타로 분사할 수 있으니까 그냥 4분의 세타 제곱으로 해서 다시 여기서 세타를 NA 사인 세타로 생각을 하면 NA 제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요 옵티컬 패스 디퍼런스가 람다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거를 어떤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뎁스 오브 포커스 안으로 들어온다.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 레일리스 데피니션 오브 뎁스 오브 포커스인데요. 이럴 경우에는 바로 요 식에 넣으면 바로 이제 델타가 2분의 NA 자승분의 람다로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은 3빔 이미징의 경우에 대한 거고 2빔 이미징의 경우는 이제 1차 0차 이게 이제 0차광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같이 기울여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뎁스 오브 포커스가 만일에 이제 뭐 두 개가 저기 광량도 동일하고 뭐 그렇게 된다면 뭐 이론적으로 무한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투빔 이미징을 하게 되면 그 뎁스 오브 포커스가 훨씬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펙스 일루미네이션을 쓰게 되면 장점이 그 해상력도 개선이 되지만 그 뎁스 오브 포커스가 개선되는 그러한 장점이 또 추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CD의 변동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두 번째 요인은 포커스 에러에 더해서 그 도우즈 에러가 되겠습니다. 자, 도우즈 에러를 관리하는 그 항목으로 익스포저 레티튜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쓴 거와 같이 도우제 그 CD를 스펙 안에 유지할 수 있는 도우제 레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근데 요 도우제 에러를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는 그 소스 파워의 플럭추에이션, 그다음에 그 광학계의 오염, 마스크의 오염, 그다음에 이제 트랙 프로세스, 뭐 PEB라든가 등등 그런 트럭 프로세스의 변동, 그다음 레지스트 품질의 변동, 이런 것들이 전부 요 도우즈 에러를 유발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그 10% 타겟 CD의 10%를 상한선, 이제 마이너스 10%를 하한선으로 이렇게 보통을 하고 있는데, 이제 EUV 이게 이제 사실은 ARF까지는 대략 이런 기준으로 공정을 관리했는데, EUV 가서는 이제 훨씬 그 타이트해져 가지고 요게 이제 5% 또는 그 이하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실제 공정 관리하는데 많이 또 쓰는 개념이 포커스와 도우즈 포커스 에라와 도우즈 에라를 합쳐가지고 프로세스 윈도우라는 그런 그 개념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이 사실은 포커스와 도우즈가 이제 가장 빈번하는 그 공정 변동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합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윈도우라는 거는 이제 여기 그 포커스 에라와 그 도우즈 에라를 도우즈 값을 이렇게 쭉 플로팅하고, 여기가 이제 여기는 그 관리 상한선 CD의 10%, 여기는 밑에는 CD의 마이너스 10%. 그래서 이 안에 가도록 포커스 에러와 도우즈 에러를 관리하면 되는 게 되겠죠. 근데 이 두 개가 사실은 트레이드 오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맞춰서 그 도우즈와 포커스의 에러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실제 뭐 D램의 셀 패턴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면 D램에서도 이제 뭐 셀 패턴도 있고 코아페리 하는 저 패턴이 있겠고, 그다음 로직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패턴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정 관리할 때는 오버래핑 또는 커먼 프로세스 윈도우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패턴들 각각의 이런 그 프로세스 윈도우를 다 그려서 거기에 교집합이 되는 그 윈도우를 공정 관리에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OPW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지금 C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이제 포커스와 도우즈를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랜덤 에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로컬 CD 에러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이제 LER, 라인 엣지 러프니스, 그 다음에 LWR, 라인 위드스 러프니스, 그 다음에 로컬 CD 유니폼이티, LCD,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자, LER은 이제 그 엣지가 그 아이디얼한 엣지로부터 벗어나는 거를 이제 그 3 시그마 기준으로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LCDU는 그 라인, 이거는 이제 라인의 위치가 변화되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요 직선상에서 라인의 엣지가 얼마나 변화되는가, 그 LER이고요. 라인의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라인의 위드스의 변동을 나타내는 3 시그마 베리에이션 나타내는 거를 LWR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LER이나 LWR은 전부 1D 패턴, 선 패턴에 대한 얘기고, 컨택이라든가 일반적인 그 2D 패턴에 대해서는 로컬 CD 베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좀 어떻게 그러면 측정할까가 약간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면적을 측정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로컬 CD 베리에이션은 굉장히 이게 펀더멘탈한 이슈인데 먼저 이제 제일 큰 원 중에 하나는 그 포톤 샷 노이즈. 자, 사실은 우리가 그 뭐 전자기파라부터 해가지고 전부 웨이브이고 컨티뉴어스한 그런 모델 가지고 전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그 굉장히 그 작은 사이즈에서는 이제 입자처럼 행동을 하는 게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 케미칼하고 포톤 반응할 때 이제 그 입자처럼 행동을 해서 포톤 샷 노이즈가 나타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떤 패턴 미세화 되면서 이제 그 어떤 레지스트를 구성하는 그 케미칼 몰리큘의 숫자가 또 이제 굉장히 모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떤 그 랜덤리스가 더 크게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EUV 가면서 훨씬 이게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케미칼리 앰플리파이드 레지스트를 쓰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원리 자체가 레지스트에서 그러니까 포톤을 맞으면 이제 산이 나와서 그 산이 어떤 디퓨전 되면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산 엑시드 디퓨전이 이제 일종의 뭐 랜덤 워크 한 비헤이비어를 보이니까 그거로 인한 그 베리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 사이즈도 굉장히 이게 거대 분자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또 랜덤리스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그러면 이런 그 지금 CD 에라의 영향을 주는 이제 포커스, 도즈, 뭐 또 이런 또 랜덤, LER이라든가 LCD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개선하고 관리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개념이 여기 써져 있는 NIRS, Normalized Image Log Slow이라는 이런 양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좀 콘트라스트하고 유사하면서도 좀 다른데요. 콘트라스트라는 게 이제 사실은 어떤 이미지의 품질을 나타내는 데 많이 쓰는데 콘트라스트는 어떤 맥시멈과 미니멈 밸류로 정의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앞에서 LER을 말씀드릴 때도 그렇고 사실은 반도체 패턴에서는 중요한 게 이 패턴 엣지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패턴 엣지의 위치. 그래서 요 맥시멈 값보다는 그 패턴 엣지에서의 요 이미지의 슬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값을 요게 이제 사실은 이미지의 슬롭이 되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만일에 어떤 레지스트가 굉장히 그 노광이 더디게 돼서 굉장히 그 하이파워로 노광을 해야 이미징이 된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거는 뭐 이런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요 델타 X분의 델타 I는 커지지만 그게 이제 이미징 성능이 좋아진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요 인테스트로 노멀라이즈 하는 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CD가 작아지면
요 급격하게 올라갔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요 슬롭이 또 저절로 이제 슬롭이 가파라질 수 있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어떤 CD에 관계없이 다 비교하기 위해서 또 CD를 곱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일종의 노멀라이제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요 CD를 곱해주고 I로 나눠줘서 이런 슬롭을 노멀라이즈드 이미지 로그 슬롭이라고 부르고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거에 이제 그 의미를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익스포저 레티튜드. 요거는 이제 클수록 좋은 값이죠. 근데 요거 익스포저 레티튜드의 그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변형을 해볼 수가 있죠. 요게 이제 도우즈인데 이게 요걸 이제 인텐시티로 바꿔주고 요거는 이제 어떤 그 스펙 안에 들어가는 도우즈 상한선 하한 값을 갖다가 이제 두 개의 차이를 델타 i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델타 x 두 개를 다 곱해주고 분모 분자에 곱해주고 CD도 분모 분자에 곱해주면 요 앞에 CD i분의 1 델타 x분의 델타 i 이게 바로 닐스의 정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닐스 곱하기 요거는 이제 CD분의 델타 x니까 델타 x 어떤 레인지 퍼센트 레인지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는 그 익스포저 레티튜드는 닐스에 비례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떤 방법을 썼든 닐스를 개선을 하면 그 익스포저 레티튜드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우즈에 대한 변동성이 줄어들어서 그 굉장히 공정이 안정된 공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자 우리가 닐스를 사실은 직접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측정하면 이제 그 매스크 설비 중에 에어리얼 이미지 메저먼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그 노광장비와 동일한 파장과 광원을 사용하고 동일한 NA 광학계를 사용하고 동일한 조명 광학계를 사용하고 해서 웨이퍼 이미지를 그러니까 웨이퍼 대신 그 CCD 이미지 센서에서 그 이미지를 먼저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크를 다 만들고선 그 출고하기 전에 매스크를 이제 CD라든가 디팩이라든가 이런 거를 마지막으로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중요한 장비인데요. 거기서 이 닐스를 바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 대신에 요 공식을 사용하면 우리가 이제 노광계를 가지고 또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익스포저 레티튜드를 측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델타 CD를 알고 있으면 바로 여기서 닐스 값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에는 이제 새로 또 말씀드린 개념이 자 CD 에라 웨이퍼 CD 에라는 마스크 CD 에라로 유발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래서 이제 요 미프라는 거는 마스크 에라 인핸스먼트 팩터입니다. 그래서 마스크의 CD 에라가 웨이퍼 CD 에라로 얼만큼 크게 나타나지느냐 그런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 마스크 CD 에라는 일단 마스크 CD가 어떤 그 스페이스가 커지면 그만큼 광이 많이 들어오고 스페이스가 작아지면 광이 적게 들어오고 하니까 마스크 CD의 어떤 델타를 그 인텐시티의 델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 마스크는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에너지는 아니니까 그 총의 인텐시티를 노멀라이즈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여기서도 요거를 웨이퍼 CD를 이제 그 델타 X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도 이제 그 분모 분자의 요 선폭 CD를 곱해주면 요 앞에 요 값은 바로 닐스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미프는 CD 닐스와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닐스를 우리가 개선을 하면 그 마스크 에라 인핸스먼트 팩터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런 이점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요 로컬 CD 유니포미티는 LER, LCD 이런 것들은 닐스의 도우주의 루트에 반비례하고 또 닐스에 반비례합니다. 예, 그래서 닐스를 크게 하면 이 로컬 CDR을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험적으로도 이제 잘 그 이스태블리시 돼 있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보통 그 레지스트 업체들도 레지스트 개발자들도 요 사실은 레지스트 개발자들이 하는 거는 당연히 그 레지스트를 개발하는데 레지스트의 중요한 타겟은 성능 타겟은 해상력, 그다음에 이 로컬 CDLR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도우즈를 줄이는 거,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주요 타겟인데요. 근데 이제 레지스트 자체적으로 요 도우즈를 줄이려면 이건 이제 생산성에 직결되죠. 도우즈를 레지스트 자체적으로 요 로컬 산포를 줄이려면 로컬 산포가 바로 수율에 직결됩니다. 로컬 산포를 줄이려면 도우즈는 제곱으로 늘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LCD를 2분의 1로 줄이려면 도우즈는 4배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산성에서 굉장히 큰 로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닐스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없이 닐스를 키우면 로컬 CDU, 로컬 산포가 개선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닐스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당연히 첫 번째로는 렌즈의 NA를 키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 이미지의 슬롭이 더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나 뭐 우리는 항상 그 주어진 그 저 리소그라피 시스템에서 허용되는 그 해상력의 한계에서 그 어떤 공정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제로는 뭐 어렵고요. NA가 커지는 순간 이제 바로 그 리밋까지 가서 제품을 이제 설계하고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저 사실은 이건 별로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 조명계를 이렇게 입사광을 틸트 시키면 이제 그 해상력이 또 증가하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오프엑스 일루미네이션 조건을 최적화를 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OPC. OPC도 이제 좀 그 계산할 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번, 3번은 그 시뮬레이션으로 상당 부분 이제 그 개발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제 그 다음에 또 닐스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페이스 쉬프팅 마스크라는 거를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2번, 3번은 이제 시뮬레이션 방법인 반면에 이제 PSM은 머티리얼도 개발하고 어떤 구조도 개발하고 그리고 그걸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개발의 시간과 코스트가 굉장히 많이 들고 좀 더 이제 펀더멘탈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PSM에 대해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바이너리 마스크라는 거는 이제 그 패턴이 있는데 없는데 하면 이제 트랜스미턴스가 완전히 0으로 만들고 100%로 만들고 이렇게 이게 바이너리 마스크인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앞에 그 지난번 강의에서도 설명드린 것 같이 0차광, 1차광, 마이너스 1차광 이렇게 회절 패턴이 생기고 요거를 이제 렌즈로 모아서 이미징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요 어테뉴에이티드 PSM 사실 지금 쓰는 PSM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양산에 쓰는 건 요 어테뉴에이티드 PSM 거의 요게 유일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요 트랜스미턴스가 0%가 아니라 뭐 6%라든가 뭐 여기에 이제 빛이 어느 정도 투과하게 하고 그리고
대신 위상, 요 투과한 빛의 위상은 이 패턴이 없는 데를 투과하는 광 대비 그 파이만큼 180도만큼 위상차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 영차광은 여기서 이쪽 열려 있는 곳을 투과한 광과 닫혀 있는 곳을 투과한 광 간의 그 간섭에 의해서 영차광은 줄어들고 그 대신에 에너지 컨저베이션에 의해서 그 에너지는 1차광과 마이너스 1차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어떤 인터피어런스에 의해서 패턴이 형성되는데요. 인터피어런스에서 콘트라스트가 커지는 조건이 사실은 인터피어런스를 일으키는 두 광의 광량이 같을 때 가장 콘트라스트가 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어테뉴 PSM을 사용하게 되면 요 콘트라스트가 커지고 니스도 커지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저 어테뉴 PSM의 그 광학적인 분석은 제가 그 2강에서 말씀드린 그런 퓨리의 광학 이론을 적용하면 어렵지 않게 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펙스 일루미네이션, OPC, PSM 요거를 합쳐서 레졸루션 인핸스먼트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CD 그 엣지 플레이스먼트 에러를 일으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서는 이제 오버레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반도체라는 게 이렇게 그 스태킹을 계속 하면서 공정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레이어 숫자가 이제 뭐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지금 이제 로직 같으면 뭐 글쎄요, 한 뭐 60, 50 레이어 이상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한번 저 노광해서 패터닝을 한 그 레이어 위에 다른 그 레이어를 또 이미징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는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거는 이제 그 웨이퍼에 어떤 그 포지션 키를 박아두고 있고요. 그 키에 새로 노광할 마스크의 그 얼라이먼트 키가 또 있습니다. 그거 두 개를 정렬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얼라인이라고 하고요. 이거 이제 노광하기 전에 이제 얼라인먼트를 진행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노광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이제 얼마나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이미 패턴 형성되어 있는 패턴의 그 오버레이 키와 새로 형성한 패턴의 오버레이 키 사이에 어떤 포지션이 어긋난 정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오버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오버레이 컨트롤 그 절차는 자, 웨이퍼가 들어와서 이제 PR 코팅하고 베이크하고 그다음에 뭐 정렬하고 노광하고 이제 뭐 디벨롭하고 오버레이를 계측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스펙 인이면 이제 다음 단계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요. 스펙 아웃이면 이제 그 리워크 이제 레지스트를 다시 벗겨내고 다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박스인 박스라는 그러니까 이제 노광을 앞에서 한 그 어떤 노광한 웨이퍼의 키가 있고요. 새로 노광한 웨이퍼의 키가 있고 XY 각각에서 이 거리를 측정하면 얼마나 어긋난지 스펙 안에 들어왔는지 이거를 측정을 하게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DBO라는 요즘 실제 쓰는 거는 요 디프렉션 베이스드 오버레이라는 요
DBO 키를 쓰고 있고요. 그레이팅으로 돼 있고, 요거 이제 그래서 그 그레이팅 그 센터끼리 비교를 하면 XY 각각 어긋난 위치를 알 수 있겠죠. 요거의 장점은 이제 어떤 공정을 진행하다가 이제 일부 뭉개져도 이 피리어딕한 키가 쭉 있기 때문에 측정을 정확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이제 ARF 이머전의 어떤 해상력 개선 원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미징에 관한 건데요. 네. 자, 요거를 이해하는 데는 이제 그 두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스넬의 법칙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스넬의 법칙이 그 어떤 입사 매질을 N1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굴절돼서 빛이 통과되는 매질을 N2 넘버 2라고 하면 N1 사인 세타와 N2는 N2 사인 세타 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렌즈를 N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렌즈 바깥에 공기층을 N2라고 하면 여기서 사인 세타 2는 N2분의 N1 사인 세타는 이렇게 되죠. 스넬의 법칙으로. 근데 이 경우에는 N1이 1.5 보통 이제 렌즈의 굴절이 1.5 정도 되니까요. 그리고 N2는 1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N1이 1.5, N2가 1이죠. 이 경우는. 그러면 이제 그 N1이 N2보다 크기 때문에 어떤 세타1의 그러니까 세타1 사실 사인 세타1은 맥시멈 1까지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세타1에 굉장히 제약이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 사인 세타2가 이제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거 전체가 1보다 작아야 되니까 사인 세타1은 뭐 1.5분의 1보다 그러니까 3분의 2보다 작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큰 값의 광이 오면 그거는 요 렌즈 면을 투과를 못하고 전부 전반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저기 그 세타 1이 큰 값은 그만큼 어떤 해상력이 좀 더 내로우한 빛이죠. 고해상을 갖는 그런 패턴의 회절광인데 그런 거는 여기서는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물을 채워버리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요 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는 이제 전반사가 돼버리는데 물을 채워버리게 되면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세타1의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상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원리가 되겠고요. 이머전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알아둬야 될 게 사실은 그 레일리 법칙에서 말씀드릴 때 NA는 사인 세타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앞에 굴절률 n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옵티컬 인베리언트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이제 스넬의 법칙하고도 이제 다 이제 연관이 되는데, 이 광이 들어올 때 이 각도 세타는 그 매질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굴절률이 작은 데서는 각도가 크다가 큰 데서는 또 각도가 작아졌다가 그 다음 매질은 또 굴절률이 작아지면 각도가 또 커지죠. 그러니까 어떤 그 각도만 가지고는 얘기를 할 수 없고 그 굴절률을 갖고 있어야 같이 갖고 있어야 얘기를 할 수 있고 이 NA라는 경우는 결국은 그 회절광을 얼마나 각도가 큰 회절광까지 다 잡을 수 있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런 회절광의 각도 자체가 굴절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n 사인 세타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레일리의 공식도 요 n 사인 세타분의 람다의 k1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정확한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ALF 이머전에서는
매질로 물을 쓰는데, 근데 우리가 또 굉장히 럭키한 게 물의 굴절률이 그 가시광에서는 뭐 1.33에서 1.35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 딥UV 193나노에서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면 굉장히 대부분의 물질이 흡수가 다 일어나는데 물에서는 다행히 흡수가 안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 굴절률이 1.44까지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 덕택에 사실은 가장 그 흔하고 스테이블한 리퀴드가 물인데 물을 사용한 이머전에서 그 덕택에 그 해상력을 아주 크게 증가를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상으로는 NA1.44까지 가능하지만 그 실제적으로 이제 렌즈 디자인하고 할 때 1.35까지 구현을 해서 사용하고 이때 그 어떤 K1 값 0.25에 해당되는 CD 그 미니멈 CD는 그 37나노까지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37나노는 좀 실제 공정에서는 어렵고 로직에서는 한 40나노 정도, 39나노, 40나노 쓰고요. 그다음에 메모리에서는 뭐 한 38 이 정도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동일한 또 피치를 이미징을 할 경우에는 이제 이머전에서는 그 뎁스 오브 포커스가 증가하는 개선되는 그런 또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공식을 써놓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사실은 이제 그 이렇게 뭐 리소그라피 장비의 해상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파장을 새로운 광원, 짧은 파장의 광원을 개발하고 NA를 키우고 또 뭐 그것도 어려우니까 이머전이라는 방법까지 들고 나오고 했지만 뭐 무어의 법칙은 저기 뭐 2년마다 한 번씩 그 덴시티가 2배로 늘어나는 그런 트렌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이 리소그라피 기술이 계속 충족시킨다는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원래 이제 업계에서는 이머전 다음에는 EUV로 그 무어의 법칙을 이어가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EUV가 지원이 되면서 요 멀티플 패터닝 테크놀로지라는 거를 이제 궁여지책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주어진 노광 설비로 해상력을 뭐 2배 또는 그 이상 3배 이렇게 늘리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SADP, Self Align Double Patterning이라는 거하고 리소 엣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패터닝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이 SADP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먼저 맨드렐이라고 부르는 요 패턴을 먼저 요게 이제 뭐 어떤 미니멈 레졸루션을 갖고 있는 패턴으로 형성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렇게 방막을 데포지션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막을 etch를 하면 이 측벽에만 이렇게 막이 남겠죠. 그 다음에는 그 선택비 차이로 이 맨드렐 패턴만 etch해서 제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패턴이 이 프리퀀시가 더블링 되죠. 그러니까 주기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패턴을 이용해 갖고 이 하드 마스크 etch를 하고 이 패턴을 제거를 하게 되면 패턴의 주기가 2배. 예, 그러니까 2분의 1로 되는 프리퀀시가 2배, 주기는 2분의 1 되는 패턴을 형성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요 패턴의 끝에는 이렇게 그 패턴을 이렇게 여기에 대포 한 개 이렇게 둘러치게 되기 때문에 여기를 또 끊어주는 부가적인 그 공정이 필요를 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KLF 같이 그 해상력이 좀 떨어지는 공정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리소엣치는 그냥 저 이렇게 파란색 패턴을 먼저 그 엣지까지 해서 형성하고 그 위에 다시 그 노광해서 빨간색 패턴을 형성하고 이렇게 그냥 진행을 하는 반복해서 진행을 하는 공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해상력이 좋은 경우에 한 번에 형성할 이미지를 이제 뭐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해야 되니 만들어야 되니까 코스트가 거기에 비례해서 올라가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TAT가 또 비례해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어떤 로직 스탠다드 셀 패턴의 예가 되겠는데요. 이 패턴을는 이제 ARF 이머전으로는 이렇게 색깔별로 네 개의 색깔이 있죠. 이렇게 네 장의 마스크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용을 해서 형성을 한 패턴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요게 사실은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서 나중에는 EUV 개발에서는 요거를 이제 한 번에 노광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그 스캐너 이미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OP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OPC는 이제 옵티컬 프록시미티 코렉션 의 약자인데, 자, 요거가 필요한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그 광학계 렌즈의 NA가 그 어떤 한정된 값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마스크 패턴에 의해서 광이 회절을 되게 되면 그 중에 일부 한 0차광, 1차광 뭐 이 정도만 이제 렌즈로 잡아서 이미징하고 다른 건 다 놓치죠. 그 사실은 그 놓친 회절광 안에 또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걸 다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그것 때문에 마스크 패턴하고 웨이퍼 패턴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 1번이 마스크 패턴하고 웨이퍼 패턴이 다른 제일 근본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원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레지스트 자체 성능이라든가 이제 뭐 마스크 3D 이펙트, 그다음에 뭐 렌즈 에버레이션, 폴라리제이션 비हे비어 이런 게 이제 마이너하게 또 영향을 주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우리가 디자인한 패턴대로 웨이퍼에 이미지가 형성되는 걸 원하니까 그러면 그 갭을 메꿔주는 게 바로 OP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아주 심플하게 이런 컨택 패턴, 스퀘어 패턴을 갖다가 이미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원형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각이 샤프한 그런 거는 이제 그 고차 회절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렌즈에서 다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이제 원형의 패턴을 얻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저 마스크 패턴을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가까운 패턴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다른 예는 자 이와 같은 패턴에서 이제 요 가운데 라인 패턴이 요 인접한 라인이 있는 데하고 없는 데하고는 이제 확연히 다르게 웨이퍼에 전사가 됩니다. 여기는 굉장히 그 라인 선폭이 줄어들게 되죠. 아이소 영역에서는. 그럼 여기도 이제 OPC로 이렇게 보강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어떤 선폭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건 또 다른 예인데 이제 어떤 디자인을 이렇게 디자인한 대로 마스크를 만들면 이제 굉장히 다른 형상이 웨이퍼에 형성되고요. OPC를 거치면 이제 유사한 형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 OPC라는 거는 이제 그래서 그 마스크 패턴을 모디파이하는 그런 기술이 되겠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영향을 주는 거는 이제 또 그 마스크 패턴하고 조명계하고 이렇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패턴을 바뀌게 되면 거기에 최적화된 조명계 모양도 조금 이제 또 모디파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티피컬한 저 일루미네이션 컨디션 쉐입은 이렇게 보통 다이폴, 쿼드로폴, 애뉼라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하는데 이걸 보다 정밀하게 그 최적화를 하려면 이제 그 마스크 CD하고 조명 조건하고 이제 연동시켜 가지고 최적화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그런 그 SMO를 진행한 결과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LCDU가 여기서 뭐 요 가운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뭐 이런 저 레퍼런스 패턴 대비 뭐 약간 0.2나노 개선된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개념은 그 인버스 리소그라피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SMO를 계속 이터레이션을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찾는 그런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극한의 뭐 이 OPC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아이소 패턴에 사용을 하는데요. 요 가운데 요게 패턴이고 나머지는 전부 S랩. 여기 제가 안 써놨는데 S랩 서브 레졸루션 어시스트 피처라고 해서 그 자체로는 이제 웨이퍼의 형성은 안 되면서 어떤 그 옵티컬 이미지 필드에 영향을 줘서 그 저 패턴이 그 원하는 대로 형성되게끔 도와주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기는 이제 그 스탠다드한 OPC 방법으로 하니까 여기 가운데가 살짝 볼록하고 도프가 한 100나노 정도 형성됐는데 인버스 리소를 해서 좀 더 최적화하니까 여기 이제 요 형상이 조금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게 좀 개선됐죠. 그리고 도프도 120으로 늘어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OPC 플로우는 이제 이런 SMO에 대한 어떤 그 예측을 먼저 하고 그 예측으로 어떤 테스트 마스크를 만들어서 웨이퍼 노광을 해보고 그 결과로 다시 이제 반영해서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코렉션하고 베리파이해서 실제 프로덕션하는 마스크를 만들고 그걸 이제 퀄리파이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만족이 되면 진행을 하고 아니면 이제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하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포토 마스크 또는 레티클은 이제 웨이퍼 패턴의 원판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웨이퍼 지금 현재 광학 시스템에서는 웨이퍼보다 4배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요. 그 퀄츠 서브스트레이트에 이제 업서버라고 불리는 막을 대포를 하고 거기에 패턴 모양, 디자인 레이아웃에 따라서 그 패턴을 형성을 해서 광을 보내고 막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요 안에가 여기 이제 노광하는 영역이 되어 있고요. 그 바깥에는 어떤 얼라이먼트 키라든가 어떤 마스크 아이디라든가 이런 프로세스 키들이 그 주위에 위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 제작은 사실은 웨이퍼 공정하고 많은 부분에서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패턴 그 어떤 레이아웃 디자인이 있고 거기에 이제 OPC를 해가지고 최종 레이아웃이 이제 파일로 전달이 되죠. 그럼 그거를 이제 MDP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스크 브랭크를 준비를 해서 거기에 그 패턴을 노광을 합니다. 웨이퍼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레지스트를 코팅하고 그 레지스트에 노광을 하는데
레이저 또는 이빔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 첨단 제품은 전부 이빔 가지고 노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베이크 디벨롭 똑같이 리소그라피처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 observer를 갖다가 이제 애칭을 해내서 패턴을 만들고, 레지스트리 클리닝, 그다음에 이제 CD 측정, 또 레지스트레이션, 요게 이제 패턴의 위치가 정확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페이스 PSM, 페이스 쉬프팅 마스크 만들 경우에는 페이스 측정도 필요하겠고요. 트랜스미터스 측정도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 패턴 디펙이 있는지를 검사를 하겠고, 그다음에 디펙이 있으면 마스크에서는 리페어라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웨이퍼에서는 웨이퍼 리웍이라는 걸 해서 레지스트를 벗겨내고 다시 코팅을 해서 진행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그 마스크에서는 요 레지스트가 아니라 업서버라는 일종의 금속막을 대포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리웍은 불가능하기 하고, 그 레지스트 요 마스크 제작 공정이 상당히 그 비싼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패턴을 리페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리닝, 그다음에 이제 펠리클이라는 거를 덮어서 요게 이제 디펙을 막아주는 디펙의 전사를 막아주는 그런 그 멤브레인이 되겠는데요. 펠리클 마운트에서 그다음에 이제 파이널 인스펙션을 해서 이제 웨이퍼 팹에 출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마스크 제작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MDP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자, 레이아웃이 들어오면 요거는 이제 그 이빔 노광할 때는 요 패턴을 이렇게 잘게 잘라서 요 그 도형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 이런 형식으로 잘게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한 번에 이제 이빔 노광을 잘라서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거를 이제 MDP라고 하고요. 거기에 MPC라는 거를 곁들이는데, MPC는 마스크 패턴 코렉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우리가 리소그라피에서 그 회절광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OPC를 하듯이, 이제 마스크 제작할 때는 그 이빔 산란 효과라든가 등등에 의해서 이제 패턴이 변형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코렉션 해주는 게 MPC인데요. 그거를 이제 같이 해주게 돼서 데이터 프로퍼레이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이빔 노광을 할 수 있도록 프랙처된 그 데이터의 한계가 되고요. 근데 이제 이빔 노광을 진행하는 건 이제 이빔 라이터로 하는데, 사실은 그 한 최근까지, 지금도 이제 계속 쓰고 있고요. 최근까지 계속 쓰던 게 이제 VSB, 그 Variable Shape Beam,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그 쉐입을 정하는 어퍼처가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그 빔을 디프렉션 시켜가지고 이 두 개의 쉐입이 교차되는 그 모양대로 마스크에 이제 이빔 노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네, 요게 이제 요 이빔의 렌즈는 마그네틱 필드를 가지고 렌즈를 만들어 쓰고요. 요 디프렉션은 이제 일렉트릭 필드 가지고 디프렉션을 시키게 되겠죠. 그래서 가변 쉐입 쉐입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노광을 하겠고요. 근데 이제 그 UV를 하게 되면서 이제 패턴 덴시티가 굉장히 늘어나서, 사실은 요 VSB 라이터 가지고는 뭐 100시간을 노광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생산성도 생산성이지만 이렇게 노광을 길게 하게 되면 그 레지스트의 성질이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CD 컨트롤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룰 오브 썸으로 그 갖고 있는 게 한 20 내지 30시간 안에 마스크 노광을 끝내야 된다.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EUV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마스크 제작이 그 위기 상황이었는데 다행히 그 오스트리아의 회사인 그 IMS라는 데서 그 멀티빔 마스크 라이터에 요 그 멤스 소자를 그 BAA라고 하는 그 브랭킹 요 어퍼처 어레이 요 BAA라는 소자를 기본으로 하는 그 멀티빔 마스크 라이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512 바이 512의 멀티빔, 이빔 멀티빔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각각의 빔 브랭킹하고 타임을 조절해서 여기서 이제 그 어떤 데는 노광이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영역을 갖다가 한꺼번에 이제 노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라이팅 타임을 줄이고 또 레지스트레이션 에러도 줄일 수 있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여기서도 똑같이 이빔 레지스트도 그 어떤 고해상으로 가려면 도즈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레지스트 도즈.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노광 시간이 줄어드니까 스피드가 빨라지니까 하이도즈 레지스트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상력이 개선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장비 덕택에 그 EUV 리소그라피용 마스크를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EUV 기술 하면 이제 거의 뭐 ASML이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뭐 얘기가 되지만 이런 저기 그 멀티빔 마스크 라이터 같은 기술이 없었으면 EUV도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빔 마스크 이빔 노공할 때는 저기 이빔 산란이 이제 주로 그 서브스트레이트에 의해서 백스캐터드 일렉트론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게 그 인접 패턴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래서 이 패턴 덴시티가 높은 데는 선폭이 커지고 아이소 영역에서는 선폭이 작아지고 이제 이런 백스캐터링에 의한 프록시미티 이펙트가 나타나겠고요. 그런 거를 이제 요 어떤 가우시안 모델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코렉션을 해서 마스크 제작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에서 뭐 제일 중요한 공정을 대라 하면 이제 당연히 이빔 노광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스크 검사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마스크는 디펙트 프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가 중요한데 검사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 투 다이. 이거는 이제 마스크에 동일한 다이끼리 그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동일한 다이가 있을 경우에 메모리도 동일한 다이가 있고 또 그 우리가 AP 칩 같은 것도 한 마스크 안에 동일한 다이가 있으니까 동일한 다이끼리 비교를 하면 사실은 그 동일한 디펙이 디펙이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사이즈의 디펙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방법이 통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다이끼리 비교가 어려운 그런 그 원샷 원다이라든가 이런 그 큰 칩들은 다이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걸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갖고 있고 그거를 검사한 이미지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그 검사 방법이 다이2 DB 방법이 되고요. 이제 일부 로직 제품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스크에서 펠리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펠리클이라는 건 이제 빛을 그 스캔 노광 장비에서 사용하는 광원 파장의 투명한 그런 멤브레인이 되겠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 멤브레인이고요. 마스크 패턴에서 저 일부 띄워두면 제가 얼마나 띄워두는지 그 값을 지금 잊어버렸네요. 패턴에서 띄워두면 아무튼 요 펠리클 위에 어떤 디펙이 떨어지더라도 요 디펙은
그 이미징 플레인이 웨이퍼가 아니라 웨이퍼 바깥에 있기 때문에 웨이퍼에는 굉장히 블러링된 그런 이미지가 들어가서 패턴에 영향을 거의 주질 않습니다. 물론 이제 디펙이 아주 크면 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뭐 예를 들면 한 마이크론 크기의 디펙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펠리클이 도입되면서 그 반도체 수율에 굉장히 큰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 그래서 저 one of the biggest innovation for yield improvement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번 강연의 마지막으로 이제 그 레지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토 레지스트는 이제 포토 플러스 레지스트죠. 포토는 이제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어서 포토 두 가지 기능이 있죠. 포토 레지스트에는 그다음에 그 엣지나 임프린트를 저항할 수 있어서 이제 레지스트 라는 말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포토 레지스트의 구성 물질은 폴리머 이제 여기 포토 액티브 컴파운드 광에 반응하는 물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뼈대를 이루는 폴리머 레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핀 코팅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녹여주는 솔벤트가 있죠. 그래서 컨벤셔널 레지스트는 DNQ, 노블락, 뭐 쥐렌, 아이렌 이런 데 썼고요. 하지만 이제 지금 KLF부터 사용하는 레지스트는 케미컬리 앰플리파이드 레지스트. KLF, LF, EUV, E빔 전부 요 케미컬리 앰플리파이드 레지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지스트 타입으로는 네거티브 레지스트는 이제 크로스 링킹 네거티브 레지스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광을 맞으면 크로스 링킹이 일어나서 그 부분은 이제 디벨로퍼에 녹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광을 맞은 영역은 어떤 디벨로퍼에 견디고 맞지 않은 부분은 녹아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네거티브 레지스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엔 컨벤셔널 그 레지스트는 보통 이제 광을 맞은 부분에 그 솔로빌리티가 변해가지고 광을 맞은 부분은 잘 녹아나가게 그렇게 변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케미컬리 앰플리파이드 레지스트는 광을 맞으면 그 부분에 이 솔로빌리티가 바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산이 발생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속 스텝에서 베이크를 해주면 그 산이 그 확산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그 프로텍션 그 디벨롭 녹아나가지 않게 그 프로텍션 해주는 몰리큘들을 다 끌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디벨롭이 되게끔 그렇게 해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케미컬리 레지스트는 그 KLF 이제 리소그라피가 도입됐을 때 파워가 그 이제 굉장히 낮아지면서 그 이제 프로덕티비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칸은 기존 레지스트보다 5배 내지 10배. 그러니까 이제 이게 10배 그 어떤 감도 개선이 있었고요. 이거는 IBM에서 당시 근무하던 이토라는 분과 윌슨 두 사람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요. 그래서 그 하에서는 그 포토 엑시 제너레이터가 엑시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튼 여기 PB 아까 그 베이크에 의해서 산이 확산돼서 솔로빌리티를 바꿔주는 그 투 스텝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리소그라피 기술이 계속 발전했는데 이게 사실은 생산성을 맞추지 못했으면 산업이 될 수는 없었겠죠. 근데 거기에 지대하게 공헌한 게 바로 이 케미컬리 앰플리파이드 레지스트고요. 그 리소그라피 분야에서 그 최고의 이노베이션 발명이 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케미컬리 앰플리파이드 레지스트를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참
그 위대한 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동작 원리를 말씀드리면, 요 레지스트가 이제 포톤을 맞으면 이 산이 발생을 하고요. 그 산이 여기가 이제 그 프로텍션 그룹인데, 프로텍션 그룹에 요걸 그 몰리큘을 끊어줍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점이 요 산은 요 그 반응에서 소모되지 않고 일종의 촉매처럼 계속 또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멀티플 디프로텍션 리액션을 일으킨다. 이래서 사실은 도즈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산이 막 옮겨 다니는 에너지는 그 베이크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케미컬 앰플리파이드 레지스트에서 이제 중요한 기술이 여기 베이스, 그러니까 퀘처를 갖다가 넣습니다. 아까 이제 그 포톤에 의해서 산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염기 몰리큘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염기 몰리큘이 이렇게 어떤 그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갖게 되면 산이 발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 두 개가 전부 이제 상쇄되죠. 상쇄돼서 그 산의 분포가 이 엣지가 굉장히 샤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개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베이스 퀘처 없이 사용하면 그냥 모든 거를 이렇게 산 확산에 그냥 맡겨두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라인 엣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엣지가 굉장히 블러드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계산해 주는 게 바로 이 베이스 퀘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케미컬리 앰플리파이드 레지스트에 이은 굉장히 큰 이노베이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리소그래피 이미징 이퀘이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래서 산이 이제 노광에 의해서 산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베이크에서 산이 확산이 되면서 프로텍션 그룹을 다 끊어내서 이제 디벨로퍼에 녹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디벨롭을 하면 이제 산에 의해서 그 프로텍션 그룹이 끊긴 그 부분들은 전부 녹아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게 이제 어떤 노광 에너지하고 그 디벨롭 레이트하고 어떤 이게 이제 로그 스케일로 커브를 그린 건데요. 이런 커브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디벨롭이 여기 도즈가 굉장히 작으면 디벨롭이 안 되다가 도즈가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디벨롭이 점점 더 레이트이 증가를 하고 또 세츄레이션 되고 이런 커브가 되는데 여기서 감마 스레시홀드 요걸 이제 레지스트 콘트라스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요 맥시멈 슬롭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디벨롭 콘트라스트로 레지스트 콘트라스트로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리소그래피 공정의 최종단은 이제 디벨롭까지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디벨롭 레이트는 근데 저 레지스트의 성질인 요 레지스트 콘트라스트와 이미지 콘트라스트의 곱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미지 콘트라스트도 어떤 굉장히 슬롭이 이렇게 느슨하게 있는 그런 아이디얼한 사실은 이미지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죠. 아이디얼한 건 이제 스텝 펑션인데 그런 회절 0차광, 1차광 이런 것만 가지고 이미징을 했을 때는 굉장히 브로드한 블러링된 그런 패턴을 얻을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요 레지스트 콘트라스트라는 게 곱해져 가지고 그걸 상당히 요 슬롭을 샤프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레지스트 콘트라스트는 옵티컬 이미지 요 그레디언트를 앰플리파이 해준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식을 리소그라피 그 이미징 이퀘이션이라고 하고, 그래서 아무튼 요 이미징 성능을 개선을 하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이제 사실 니스하고 관련된 텀이죠. 뭐 NA를 올린다든가 PSM을 사용한다든가 등등해서 요 닐스를 이미지 슬롭을 개선하는 거 플러스 요 레지스트 콘트라스를 개선하는 거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최종적으로 요 리소그라피 이미지 결국 즉 그 어떤 디벨롭 레이스를 갖다가 슬롭을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전체 어떤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전체 그 어떤 포톤이 업섬션되고 엑시드가 발생하고 베이크해서 이제 그 녹아 나갈 수 있는 영역이 형성이 되고 디벨롭돼서 패턴 형성된 거를 이제 전체 그 레지스트 프로세스를 시뮬레이션으로 보여준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레지스트가 갖춰야 될 성질로는 해상력, 센시티비티, 뎁스 오브 포커스, 뭐 EL, LER, 뭐 드라이 에지 레지스턴스, 그다음 패턴 콜랩스 마진, 그다음에 이제 쉘프 라이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3강에서는 그 반도체 공정을 직접 진행하는데 필요한 그런 개념들과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 강좌에서는 이제 그 EUV 리소그라피, 사실은 이제 그 이 앞에 이런 내용들은 그 근본적인 그 이미징 원리라든가 또 그 레지스트 머티리얼이라든가 이런 건 다 거의 그 공통 그 공유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EUV에서 그 추가되는 개념, 그리고 EUV 개발 과정에서 제가 그 현장에서 경험한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 저 EUV를 하면서 계속 새롭게 발견되는 그 EUV 공정의 이슈들, 그런 것들을 다음 강연에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